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강의를 주신 이보람 대표님은 메일료에서 마케팅 브랜드 매니저를 거쳐서 현재 회기동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이 플라타워의 1층에 있는 해싱이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업 마케팅 실무 특강을 해주실 이보람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면서 회계동에 레스토랑을 지 한 6년쯤 됐고, 그리고 재작년에 패싱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강의 중에서 상당히 없이 해도 아니, 잘안 들리시면 잘안 들리신다고 해요. 그쪽이. 마이크 가까이 있을 거니까. 재미있으셨어요? 네. 상당히 유익하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사실 되게 좋은 이야기고 꼭 알아야 될 만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PT 준비하면서 이걸 한 3번쯤 다시 만들었거든요. 왜 다시 만들었냐면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기업 대상인 거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 저도 똑같이 장사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 이런 차원보다 사실 장사잖아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강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만들다가 심플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됐는데, 나온 내용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용도 사실상 실제로 영업을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건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었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PT의 내용보다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지금 강의에 그 세션 보시면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실전 강의다,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영업 마케팅이다, 이런 거 사실 다 잊으시고요. 잊으시고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홍보를 한다, 마케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정의 아시는 분 계세요? 마케팅이 뭐다? 보통 말씀 안 하시니까. 되게 중요해요. 극대화하는 거. 내 상품이나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걸 단순하게 어디다 올려서 홍보를 해야지,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해야지,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밖에다 POP를 만들어서 이런 걸 팔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아무 의미 없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극대화하지 않아요. 다른 표현을 빌리면 노력을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절대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마케팅, 내가 뭔가 홍보해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극대화 시킬 정도로 집중, 포커스 맞춰가지고 뭔가 하나의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내서 그 시장성을 갖게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 똑같이 장사하고 있으니까. 없어요. 혹시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극대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상품 가치 생각하고, 비중을 생각하고, 전략을 구성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된다. 되게 맞는 얘기처럼 전반적인 그 계획을 구성해서 실행을 해라. 안 해요. 못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누구도 못합니다. 저 역시 못해요. 왜냐?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고, 특히나 요즘에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혹은 열심히 안 하고 있고 다 마음속에 스스로 알고 계신 거겠지만, 그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플랜대로 뭔가 이루어져서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구상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 돼요.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라고 쉽게 말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모두들 잘 안 돼요. 자, 트렌드 되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거 뭐 마크인지 아세요? 아시죠? 이거는 구글, 이거는 자, 요거는 모르시죠?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 스냅챗이에요. 이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스타일리시 관련된 이제 앱인데 코디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역시 1020 세대, 2030 세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마케팅을 해야 돼, 홍보를 해야 돼, 장사가 잘 되게 해야 돼,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 좋게 얘기해서 막 전략까지 다 구성했어. 근데 어디에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삐삐에서 하는 내용하고 좀 되게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뭐 뜻하는 걸까요? 유튜브에 타는 거예요, 동영상. 지금 어떤 채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PPT입니다. 이거는 이제 타겟 마케팅이라고 해서 보통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뭐냐? 페이스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과 그리고 검색, 빅데이터 통해서 내가 만약에 서대문구에서 뭔가 하나 검색을 했다, 예를 들어서 웨딩을 검색을 했다라고 치면 키드 올리는 와중에 웨딩 관련된 그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게끔 이걸 이제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찾는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거. 우리 앱 같은 거나 메일 같은 거 쓰면 내가 네이버나 어딘가에 구두를 사야지 하고 구두를 검색했을 때 메일이나 내가 어떤 특정 앱을 사용하는데 중간에 광고 나오는데 구두 같은 거 홍보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블로그고요. 블로그는 키워드 마케팅을 많이 하죠. 키워드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촌 맛집이라고 치면 신촌 맛집이라고 키워드에 돈 주고 걸어놓은 사람들이 검색 결과 맨 위에 홍보로 나오는 거, AD라고 표시부터 광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블로그 말 그대로 블로그 우리 후기들만 걸리잖아요. 요즘에는 법 때문에 맨 밑에다가 보신 적 혹시 웨딩 말고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맨 밑에 이것은 후원을 받아서 만든 거다라고 작성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다고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 가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싹 나와요. 특정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그러면 제가 사전에 전달 받기 중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면 되냐, 난 잘 모르겠다. 매장에서 사실 영업하다 보면 하루에 두세 통씩 전화 오시죠. 어떤 네이버 대행 무슨 업체인데 뭐 블로그 어쩌고 저쩌고 홍보하시 이런 전화 보통 많이 받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와요. 저도 이제 하잖아요. 하루에 한 10통은 넘게 받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와요. 그런 데들이 다 이런 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기가 많죠. 일단 사기가 많아요. 알고 계시는데요. 자, 전혀 모르는 건데 우리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데 1020을 Z세대라고 하고 2030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인터넷 앱 사이트 사용하는 거 부동의 1위 유튜브죠. 요즘에는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영상 광고니 뭐니 하면서 유튜버 대세. 벌써 시청 동시 접촉자 수가 10억이 넘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죠. 저도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나이 들었지만 공부 혹은 자기 개인 관심사 아니면 개그, 영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동영상 플랫폼으로 보고 있죠. 이거는 2년 전부터 계속 발달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순위는 페이스북이 아직까지는 더 높아요. 즉 마케팅 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페이스북 한번 갔다 인스타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유튜브 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에 유명한 그 유튜버죠 섭외해서
니네 가게를 홍보하고 불고 돈이 몇백만 원씩 들고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스타에서 약간 힙한 스타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면 된다. 이런 걸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블로그죠. 페이스북 쏙 빼놓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블로그나 이런 것보다는 페이스북이 좀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업체들이랑 실제로 미팅을 하실 때 맨날 전화 받다 보면 가끔 되게 신뢰가 가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서 설명을 하게 해달라. 그런 케이스 분들과 맞닥뜨려 했을 때 미팅을 했을 때 페이스북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런 트렌드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트렌드 아까 전에 슬로건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고 카피 같은 것도 그렇지만 혹시 2년 전부터 홍보, 우리 가게를 홍보하든 우리 업체를 홍보하든 뭘 홍보하든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짧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기억하실 건데 2년 전에 어떤 광고가 대세였냐면 야놀자 아세요? 야놀자 광고? 야놀자 이거 아세요? 이렇게 딱 짧게 그거 끝나고 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놈의 틱톡 혹시 아세요? 춤추는 거 말이죠. 춤추는 거 나오는 그 짧고 틱톡을 거의 한 8개월 동안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계속 그런 광고가 짧게. 그럼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도 똑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예쁘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유튜브에서. 기억 안 나세요? 최근에 내가 유튜브 보다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엄청 짧고 간략하게 얘기하더라. 아무도 없으세요? 뭐가 있냐? 좀 쿠팡. 아! 다 썼네? 아무도? 유튜브 안 하세요? 유튜브 안 하세요? 딱 요즘 쿠팡 광고가 어떠냐면 아 눈부셔 하고 선글라스 무료 배송. 아 다 썼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나와요. 요즘에 정말 짧고 명확하게 전하고 싶은 것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하에 진행을 하자고 하실 텐데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하실 때 그 사람들이 트렌드를 되게 읽고 있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하면 블로그 할 거 없으니까 블로그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길게 네이버에 노출되기 위해서 몇 자 이상 써야 되고 사진을 얼마나 많이 넣고 그리고 그 사진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야 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블로그 얘기를 하고 근데 안 봐요. 실제로 안 봐요. 이미 네이버 같은 블로그로 검색하는 사람은 3040으로 넘어왔고요. 3040으로 넘어왔고 1020, 2030들은 네이버가 현저하게 낮아요. 낮기 때문에 즉 그렇게 블로그로 긴 문장을 보고 여기가 맛있다 뭐하다 판단하는 경우는 제 세대, 저도 30대 후반이거든요. 본 마흔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통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웨딩 사실 중소 비층이 2030이잖아요. 2030 만약에 웨딩을 한다고 치면 물론 40대 이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이버를 안 해요. 실제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팅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얘기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트렌드를 타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도 잘 안 해줘요. 항상 이렇게 되게 다들 이렇게 강의에서 이런 표현 쓰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들이 되게 맞는 것처럼 엄청난 신뢰감을 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참 이 한번 믿어봐라. 자기가 관리해주겠다. 그런데 트렌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방금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 지금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들이 어떻게 앱을 쓰고 있는지 왜냐면 다들 머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네이버를 많이 하고 내가 인스타를 많이 보니까 네이버하고 인스타로 광고하면 될 것 같은 거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 특히 인스타 얘기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쭉 나와가지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채널들이 있고 PPT대로 말씀드리면 채널들에서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트렌드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알았으면 액션을 해야겠죠. 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근데 PPT 내용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대로. 자, 그러면 알았으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마케팅 팀도 없고 컨텐츠 팀도 없어서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해줄 사람이 없어. 결국 내가 해야 되죠. 개인. 제일 좋은 게 비용 절감이죠. 돈이 안 들어요 별로. 비용이 덜 드니까 조금만 효과가 나도 수익 모델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함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죠. 다음에 똑같은 걸 내가 할 때 더 잘하게 되죠. 장점. 대항사를 쓰면 장점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홍보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절약돼요. 얘네들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물론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를까? 몰라요. 실제로 오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제대로 된 업체에 한해서. 여기 보시면 모도시라고 써있잖아요. 네오버스 관리된 얘는 아니고 얘네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회사예요. 서울오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같이 협약 맺어서 하는 데라서 혹시 다른 데서 들어오시면 한 번쯤 미팅 해보시는 게 좋고, 양문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좀 색다르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신생 스타트업 업체인데 되게 괜찮아요.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개 다 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단점을 안 나눴어요. 일부러 단점을 안 나눴는데, 왜냐면 이 단점을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되게 나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만들고 제가 한번 개인 했는데 너는 뭐 했냐? 제가 실제로 한 거예요. 제가 회기동 그 경희대 앞에서 레스토랑을 한다 그랬잖아요. 6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6년 전에 시작해서 어떻게 했냐? 제가 한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과연 내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저 친구만큼 노력을 했냐를 한 번만 생각해 봐주세요. 대학생은 타켓으로 투어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한 2달 정도 영업을 하면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오던 애들이 이렇게 몇 번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밤마다 모든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걔네를 찾았어요. 찾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갖고 여기 와있네 하고 결제해주고 왔어요. 다 결제해주고 또 올라와. 고마워 다 결제해주고 왔어요. 다 결제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좀 민감해져서 원래 VIP라고 쓰지 않았지만 VIP 타겟 대상으로 찾아가서 때마다 우리 가게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찾아가서 학교 앞이고 병원 앞이니까 VIP에 대해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 없고 했으니까 계속 찾아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픈했으니까 한번 방문해주세요 하고 다 와인을 선물했어요. 저 나름대로 정해놨죠. 제가 이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레스토랑은 여기 헬싱키 하기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요. 낮은 회사, 밤에는 이제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죠. 밤에는 그래서 돈이 좀 있었어요. 꾸준하게 한 달에 월급이 몇 배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술집에 150을 썼고, 여기는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만 쓰는 거니까 따로 비용 책정 안 하지만 저 술집 계산하는 거 150을 제가 무조건 채웠어요. 일찍 채워지면 끝내고 못 채우면 채울 때까지 계속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학생 단골 분들이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2대 매장에 와요. 2대 매장에. 여기 오셨죠? 하고 저녁에 이렇게 회사 퇴근하고 들려가고 술 팔아주고. 저 2대 매장 없이 여기 헬싱키 보셨는지 모시겠지만 이제 술 판매를 하거든요. 바에 앉아갖고 저한테 위스키를 하나 사서 킵해놓고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게 특정 그룹 타켓, 이거는 VIP와 관련된 건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조금 예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영상이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VIP들을 대상으로 특정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영업을 한 거예요. 제가 너희가 이 VIP를 우리 가게에서 접대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꺼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줬어요. 거 그리고 아이템, 와인 동호회 같은 거 직접 다 가입해서 시간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와인 레스토랑이니까 와인을 팔고 있으니까 계속. 그리고 이벤트. 여기서 혹시 음식점 하시는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레스토랑이니까 약간
특성상 신메뉴가 나오면 제 2년 동안 영업 관리한 그 고객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300~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요. 그냥 와라. 무료로 먹어라. 평가도 안 물어봐요. 오시면 뭐 신메뉴 주고 음료까지 다 원하는 거 드시게 한 다음에 다 줘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그거 아시죠? 우리가 뭔가 평가를 받을 때나 그리고 어떤 행사 같은 데 가고 어떤 제품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담당자, 이건 회사적인 얘기인데 사업 담당자들이 되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행사에 와서 이걸 먹었어. 그럼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열의 9은 전부 다 맛있어요,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묻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자기 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마케팅 담당자들이 실수하는 게 좋은 평가를 듣는데 자기가 비용을 안 썼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알고 내가 이 돈을 지불했으면 냉정해질 텐데, 대부분 무료 시식 혹은 무료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은 관대해요. 엄청나게 관대하기 때문에 저기에 평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냉정한 사람들은 그래서 블로그 평가 내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평가를 내렸다는 걸 아니까 애초에 의심이 깔리는 거죠. 그 같은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드세요.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해져서 신메뉴가 나오면 와서 먹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맛있었다고 느낀 분들이 동료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맛있더라 라고 해서 사드세요. 그 방법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계속 쓰고 있어요. 사실 음식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보통 좀 괜찮은 메뉴가 한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원가는 사실 아시겠지만 30% 정도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좀 비싸요. 37% 머물기 때문에 충분히 웬만큼 무슨 찌라시를 돌리느니 어디에 홍보하느니 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해요. 역시 오른쪽에 있는 와인식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앞이고 병원 앞이다 보니까 호텔 관광학과나 그런 와인 쪽 소믈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와인 무료로 주고, 이번에 우리 매장에서 새로 런칭할 건데 너희들이 먹어보고 평가해주라, 신랄하게 평가해주라.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와인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신랄하게 평가해줘서 공짜로 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도 좀 믿을만 하긴 해요. 왜냐면 전문가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특히나 그 소믈리에나 무슨 바리스타 그리고 이렇게 빵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좀 프라이드가 높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냉정하니까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아직 남았나? 그리고 유튜브도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만 검색해 볼게요. 2번을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수양TV라는 곳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구독자가 15만 명이에요. 아무 효과도 못 봤어요. 아무 효과도 못 받고, 또 한 분이서 수양TV 말고 되게 유명한, 아시는 먹방 보시는 분들 있으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찐양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 10만 명일 때가 했거든요. 250 주고 했어요. 근데 지금 55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0만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지 꽤 됐거든요. 나중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해서 당시에 한 400 정도를 썼는데 실제로 그 효과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이 사람이 이렇게 100만 유튜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만 유튜버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둘 중에 하나가 맞아서 충분히 마케팅적으로 활용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올린 게 핫하다 보니까 1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탈리안 음식을 검색한다거나 하면 저희 매장에 같이 딸려 나와요. 그 사람 영향력이 세지니까. 그러므로 해서 지금은, 그리고 또 유튜브엔 계속 남잖아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채널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계속 남고, 여기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기는 하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략적 채용.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음식점이나 커피숍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내 상권 내에 가까운 데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그 면접을 볼 때 그 어디 근처에 어떤 단체들이나 속해 있는 사람을 무조건 뽑아내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희 이 헬싱키 카페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도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한 거라고 딱 뭐가 있냐? 이대생으로만 채용을 했어요. 이대생으로만 채용을 하고 말도 안 되게 잘해줘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돌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월급을 줘야 돼. 시급이죠. 시급을 줘야 돼.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너 몇 시간 정도 일했어? 라고 알려줬더니 저 이만큼 일했고 시급이 얼마야? 라고 통해서 얼마예요? 라고 딱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줘서 그러니까 제가 카톡이 제가 이 정도 나왔어 하고 그 친구가 아니에요 이 정도 했고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안 읽고 제가 그래서 월급이 얼마야로 제가 올렸는데 걔가 올린 것보다 내가 올린 게 많은 거야. 걔는 주유수당 계산을 안 해서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얘게 맞아. 그러니까 물론 주유수당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주유수당을 계산 안 했더라도 시간 자체가 틀려갖고 걔게 맞더라고요. 걔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걸로 줬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하면서 제가 계산한 걸로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게 소문이 나서 공고를 올리면 애들 표현으로 여기서 꿀 빤다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이대 커뮤니티에 글도 많이 올라가고 시험 기간 같은 데 보면 시험 기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안 닫거든요. 문을 안 닫고 친한 단골 손님 있으면 키를 주고 문 닫고 알아서 가 하고 그냥 나가요. 전 다음날 또 이제 레스토랑 출근해야 되니까 그럼 애들이 3시나 4시까지 아저씨들이 공부하다가 가요. CCTV 다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라고 하고 그냥 놔두고 가고 그냥 무인처럼 운영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애들이 3시, 4시 이 근처에 상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때는 저도 이가 가게 때문에 이 옆으로 이사 왔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10시만 넘어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여기로 오는 거야. 이런 식의 따로 전용 홍보를 하지 않고 전략적인 채용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상과 채용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Q&A로 넘어갈 건데